네, 2022학년도 대수능 국어 및 수학 표준점수 산출과정 분석하는 제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강에서는 개인별 그 선택 과목에 의한 가산점을 분석해 드렸는데요. 이번 7강에서는 각 그룹별 선택 과목별 그 단체 가산점이 있습니다. 상수값인데요. 그게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강에서도 안내해 드렸지만 이 평가원 가중합으로 분석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할 수 있는 거는 시뮬레이션밖에 없어요. 이렇게 숫자 뭐 표준 편차나 평균 몇 개 넣어보고 계산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걸로 분석한다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왜냐면 뭐 가중합이나 표준 점수에서 0.1점 또는 1점 이게 이번 시험에서 몇 문제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원점수 크기에서 분석을 해야 의미가 있다는 거,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5강과 6강에서 계속 강조해드렸지만 최종 변환 원점수 이렇게 형성이 되고 X가 내 공통점수, Y가 내 선택점수입니다. 나머지는 각 그룹별로 형성되는 상수값들이고요. 그래서 6강에서 보여드렸듯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이 이렇게 Q점수를 받게 되고 Q점수를 모두 평균 100, 표준 편차 20으로 표준화시켜 주면 최종 표준점수와 일치한다. 평가원 최종 표준점수와 일치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단체 가산점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걸 좀 생각해 봐야겠는데요. 저희가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서 여러분들 옛날에 수행평가 이렇게 보다 보면 수행평가에는 기본점수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보통 교육청에서는 20%에서 40% 수행평가 영역별 만점에 20에서 40% 내로 기본점수를 이게 주라고 대부분 권장합니다. 권장 권고, 강요는 아니지만 이와 같이 여기 오른쪽에 예시를 보시면 예를 들어 Y점이 있는데 어떤 쪽지시험 같은 거를 봤을 때 한 평가는 3x로 점수가 형성이 되고 한 평가는 3x 더하기 2점으로 만약에 점수가 형성이 된다면 이 2점이 가산점이겠죠. 무슨 의미입니까? x 내가 0점을 받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그룹에 일정하게 주는 상수, 요게 이제 단체 가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서 함수 배울 때 보통 F0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F0. 물론 지금은 수능에서는 XY 변수가 2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변수 함수긴 하지만 그냥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Y절편 개념처럼 어떤 값을 내가 빵점 받았을 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그냥 나는 순수하게 0점을 받았을 뿐인데 그냥 그 단체 그룹에게 모두 공평하게 일정하게 주는 상수값을 단체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최종 변환 원점수에서 보세요. 내가 공통 0점을 받고 선택도 0점을 받았어요. 그럼 남는 부분이 뭐죠? 요렇게 남죠. 요렇게. 그럼 요 부분이 바로 단체 가산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부분하고 요 부분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다 오른쪽에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P분의 Q 74분의 26, 그 다음에 MX, 그 다음에 플러스지만 뒤에 보면 마이너스 Y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는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 MY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뭐다? 내가 공통과 선택을 0점 받았을 때 0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동으로 우리 그룹에 생기는 상수값이에요. 그래서 이게 바로 단체 가산점의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이 강좌에서 사용되는 기호들이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고요. 정지화면 누르신 다음에 필요하신 분들은 화면 캡처 또는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최종 변환 원점수의 실제 정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전개했을 때, 이거 6강에서 설명해 드린 거기 때문에 공통 원점수, 그 다음에 개인 능력에 해당되는 내 선택 1점의 가치 곱하기 선택 원점수, 요게 이제 내 개인 능력이고요. 저번에 6강에서 설명해 드렸죠. 요거는 이제 오늘 설명해 드린다고 그랬죠. 7강에서. 그래서 단체 가산점이 요렇게 형성이 된다. 집단 가산점. 그래서 요게 앞에서 설명한 거랑 똑같네요. 공식이 배점 B 곱하기 괄호 열고 공통평균 마이너스 그 다음에 표준편 차이비 곱하기 선택평균, 이렇게. 그래서 각 그룹별로 왼쪽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확통 미적시야 그룹별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 다 당연히 다르게 형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내용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제가 개인 가산점과 단체 가산점을 분리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설명해 드렸고 요게 이제 오늘 강좌 내용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표준 편차의 비를 6강에서도 예시를 3으로 이제 잡았는데, 물론 3.1, 뭐, 무리수로 나오겠죠, 원래는. 그런데 이제 표준 편차의 비라는 게, 시그마 Y는 26점짜리의 표준 편차고, 시그마 X는 74점짜리의 표준 편차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3에 가까운 어떤 소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소수를 계산하면 계산이 복잡해지니까 요 이론을 여러분들께 설명시켜 드리기 위한 게 주 목적이므로 가장 가까운 정수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가산점을 이제 표로 제가 만들어 봤어요. 단체 가산점 공식은 방금 가르쳐 드렸죠. 자, 항상 제가 강조한 게 뭐죠? 제가 보여드리는 값들은 모두 공통 원점수 1점하고 같은 크기의 값들입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만약에 가산점이 4점이 붙었다. 그러면 4점짜리 한 문제를 더 맞았다 이 뜻이에요. 가산점이 마이너스 2가 붙었다. 2점짜리 한 문제 더 틀린 거랑 효과가 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자, 또 밑에 나와 있지만 최종 변화 원점수는 이제 전개하면 이렇게 됐고, 오늘 주제가 얘죠? 단체 가산점. 그래서 공통점수, 그 다음에 내가 받는 선택에서 모두 획득하는 점수, 그 다음에 오늘의 주인공인 단체 가산점. 공식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이게 단체 가산점의 형성 원리인데, 요거는 이따가 밑에서 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 돌아와서 설명해드릴게요. 지금 설명해드리면 이게 좀 어렵기 때문에 요 잘 보셔야 되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체 가산점 형성 원리는 조금 이따가 후반부에서 다시 설명해드리겠고요. 요 표가 중요합니다. 단체 가산점 표를 제가 예시를 들어서 작성을 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잠깐 포토타임 한번 갖겠습니다.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 캡처를 하시거나 또는 휴대폰을 이용하셔서 사진 촬영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체 가산점을 표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본 적이 없잖아요. 특히 이제 원점수 크기에서.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표들은 어떤 걸 계산한 거냐면, 아까 단체 가산점 공식이라 했죠. 이게 배점 B 곱하기 괄호 안의 부분.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계산한 거다? 여기 위에 나와 있지만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를 3으로 잡고 계산한 표입니다. 요 부분을 3으로 잡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2.9로 해볼래, 3.1로 해볼래, 그러면 그 값에다가 요 네모칸 있는 표준 편차에 비에다가 각 값을 넣어본 다음에 똑같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제가 그걸 여기다가 강의에다가 다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간단한 정수비인 3으로 계산해서 공통평균과 우리 그룹 공통평균과 우리 그룹의 선택평균을 이용해서 단체 가산점, 즉 아까 뭐라 그랬죠? 무조건 그 그룹에 붙는 상수값이라 했죠. 그 상수들을 제가 계산해 본 거예요. 뭐 제가 직접 한 거 아니고 이제 엑셀이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표가 정말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설명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로는 뭐냐면, 세로가 이제 공통 영역의 평균들을 제가 이제 적은 건데, 일단 공통 영역의 만점에 3분의 1부터 3분의 2까지만 적은 거예요. 3분의 1부터 3분의 2. 74점이니까 대충 75 잡고 3분의 1이니까 25에서 50 정도를 이렇게 처음엔 잡았는데, 이게 25, 26, 27, 28 이렇게 하니까 표가 세로로 너무 길어서 화면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당한 표의 크기가 되게끔 간격을 3씩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뭐 2씩도 해보고 4씩도 해봤는데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2는 너무 길고 4는 데이터가 너무 작고. 그래서 공통 영역 평균 점수는 25부터 49까지 3점 간격으로 등차 수열로 나열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로 부분 보세요. 가로 부분이 중요한데, 자, 각 그룹의 선택 영역의 평균 점수입니다. 선택 평균이 쉽게 말하면 MYA, B, C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은 원리예요. 26점 중에 26점에 3분의 1이면 뭐 25를 잡고 한 대충 8부터 16까지 대충 잡았고, 여기 보면 8부터 16까지, 여기도 1점 단위로 처음에 8, 9, 10, 11 이렇게 했는데 옆으로 너무 길어져 가지고 2점 단위로 좀 나눴어요. 이게 3점 단위로 하니까 표가 또 너무 작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분석하고 보는 게 좀 너무 데이터가 적어서 이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그래서 선택 평균이 낮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애들 공부는 잘하는데 시험이 어렵거나, 또는 시험이 어렵지 않았지만 그 그룹의 실력이 높지 않은 경우도 평균이 낮게 나올 수 있죠. 자, 왼쪽은 그렇게 형성이 되고요. 오른쪽은 평균이 높게 나온다는 의미는 시험이 쉽거나 아니면 시험이 쉽지 않았음에도 그 선택 그룹의 실력이 높은 경우에는 평균이 높게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왼쪽에 단체 가산점 공식 다시 한번 보세요. 이 단체 가산점 공식에 의해서 공통 영역의 평균과 선택 영역의 평균이 형성됨에 따라 나올 수 있는 단체 가산점을 제가 공식을 이용해서 표를 이렇게 작성을 한 거예요. 이걸 잘 카메라로 찍어두세요. 그러면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위에 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주대각선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왜 그러냐면 상식적으로 공통평균이 25나 28 나오는 그룹이면 선택평균도 만약에 선택 과목이 공통과 비슷한 난이도로 나왔다. 그러면은
공통에서 3분의 1 정도의 평균을 받을 실력이라면 선택에서도 3분의 1 정도가 평균이 나와야 그 그룹이 정상적으로 시험을 본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공통 영역에서 받는 평균의 비율과 선택 영역에서 받는 평균의 비율이 비슷하게 돼야 선택 영역의 시험이 공통 대비 어렵거나 쉽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 뜻입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만약에 공통에서 전체의 3분의 2 정도의 평균을 받는 그룹이라면 선택에서도 전체의 3분의 2 정도의 평균 점수를 받아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수 단위로 제가 잘랐지만 나중에 MX나 MY들은 뭐 예를 들어 43점 몇몇몇 선택 평균도 14점 몇몇몇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가산점은 단체 가산점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드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뭐 행렬에서는 보통 이런 주대각선이 나는데 주대각선 방향에서 단체 가산점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부분 여기서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0점 몇 점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 중에서도 거의 이 가운데 부분에서 형성이 될 것이다. 시험이 너무 어렵거나 뭐 너무 쉽지 않은 이상은 가운데 부분에서 나오는 게 정상적인 단체 가산점이다. 근데 이제 특정 그룹이 실력이 너무 높거나 또 너무 낮으면 이제 그때는 또 이제 좀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이 대각선 부분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단체 가산점의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자 그러면 어떤 이제 변수가 있을 수 있냐면 선택 영역의 시험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쉬웠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가 이 공식의 의미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이 조정점수의 공식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자 어떤 그룹이 뭐 예를 들어 미적이나 기하 그룹이 애들이 이번에 공부를 너무 잘해가지고 평균이 49점이 떴어요. 공통평균이. 잘 들으셔야 돼요. 공통평균이 49점. 즉 공통평균이 49점이라는 얘기는 공통의 전체의 3분의 2점 정도를 평균 점수가 나왔다는 얘기죠. 3분의 2 정도가. 상당히 잘하는 거죠. 3분의 2 정도가 나왔는데 얘네들이 선택시험을 봤는데 너무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 너무 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선택 평균이 8점이 떠버렸어. 8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애들이 지금 여기서 난리 나겠죠. 여기 이 Y점수가 왕창 내려가가지고 그 원점수들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그 공통은 뭐 잘 봤으니까 그렇게 치더라도 잘 봤다 치더라도 선택 점수에서 다 내려가서 난리가 나기 때문에 이거 아주 큰일 나는 행동이에요. 이게 위험한 행동.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공통은 3분의 2 정도의 실력을 가진 애들 그룹이 선택이 너무 시험이 어렵게 나와가지고 만약에 8점의 평균이 나와버리면 즉 선택 점수 만점에 3분의 1 정도만 나온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평가원에서 야 얘들아 이번에 시험 어렵게 돼서 미안해 그냥 이번에 빵 하나 먹고 그냥 좀 참어 이렇게 할 거예요? 이거 말이 안 되는 행동이죠. 그래서 사후 즉 시험 보고 난 다음에 이 공식에 의해서 이 공식 보세요. 이 공식의 의미가 뭐냐면 공통평균이 49점 나왔을 그룹이면 정상적으로 선택평균도 3분의 2 정도에 되는 16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야 가산점이 별로 없다. 가산점 없이 형성이 된다 이 뜻인데 만약에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선택평균이 8점이 나온다면 이 공식에 의해서 가산점을 8.78 즉 16점 정도 나오게끔 플러스 해준다는 거예요. 이 가산점의 의미 이해되세요? 즉 선택시험이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나오면 빵 하나 주고 떨어지는 게 아니고 너네 빵 먹고 참어 다음에 시험 쉽게 낼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번 시험에서 공통적으로 다 8.78을 모든 그 그룹의 수험생들에게 원점수 기준이에요. 8.78이면 두 문제죠. 4점짜리 두 문제를 다 일괄적으로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평균이 16이 되게끔 강제로 맞춰주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일단 제가 말이 안 되는 예시를 들은 거잖아요. 공통 평균 49점 나오는 그룹이 선택이 평균이 8점이 나오려면 말이 됩니까? 4점짜리 2개 내는 3점짜리 3개 나온만 맞았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예시를 통해서 이 가산점의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보세요. 공통평균 49에 선택평균 8점인 시험이 만약에 있었다고 치는데 여기서 이제 72점, 원점수 72점 받은 학생은 이 가산점 그냥 편의상 8점으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8점의 가산점을 받아서 Q점수 80점으로 변환이 된 다음 이걸 들고 가서 이제 표준점수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이거? 자, 이번에는 완전 반대의 극단적인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그룹이 공통평균이 25가 나왔어요, 25.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 공통시험의 3분의 1 정도의 평균을 받은 거죠, 25. 25를 받았는데, 이번에 선택시험이 그 그룹에서 너무 쉽게 나왔어. 그러니까 공통평균은 3분의 1 정도를 받는 그룹의 실력인데, 선택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가지고, 전체의 3분의 2, 선택시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16점 정도의 평균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Y점이 다 뜨겠죠. 붕붕 나르겠죠, 애들 하이파이브 하고, 포옹하고, 우리가 미적기야 애들 다 눌렀다, 발랐다, 이렇게 되게 좋아하고 할 거 아니에요, 막. 박수 치고. 자, 그러면
이것도 얘들아 축하해 그러고 말 거예요. 이번 시험 잘못 내서 미안해 하지만 축하해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금 설명해 드렸지만 그 평가원 책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통 점수를 기준으로 선택을 조정한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게 무슨 의미냐면 공통 평균을 기준으로 선택 점수를 조정해서 다시 평균을 맞춰준다 이 뜻이에요. 다시 그 그룹의 공통 평균을 기준으로 거기에 맞게끔 선택 평균을 조정해서 변형시켜준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통 평균이 25점인 그룹에서 만약에 선택 평균이 16이 나와버리면 무슨 의미? 공통 평균이 25면 원래 평균이 3분의 1 정도 받아야 될 애들인데 3분의 2 받았으니까 너네 너무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너네 선택 평균이 3분의 1 크기로 돌아가야 돼. 원래 만점에. 그러니까 어떻게 8점으로 돌아가게끔 다 마이너스 8점을 해주는 겁니다. 일괄 그 단체에게. 이해되세요? 그래서 선택 시험이 만약에 지나치게 쉽게 나오는 그룹이 있다면 그 단체 가산점 엄청나게 마이너스 됩니다. 거기 8점이면은 4점짜리 두 문제가 감점이 되는 거예요, 모두.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런 일은 역시 일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난이도상 지금 제가 단체 가산점의 원리를 여러분들께 완벽하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극단적인 예시를 들은 것 뿐이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이쪽 대각선 안에서 나와요. 거의 0점 몇 대. 제 생각에는 기껏 많이 나와야, 예를 들어서 보세요. 40점 평균에 좀 시험이 어려웠으면 10점, 선택 10점의 평균이면 3.5 정도? 요 정도가 좀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음수가산점도 요 정도? 마이너스 1.72나 마이너스 2.8.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아마 단체 가산점이 형성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선택 시험이 너무 쉬우면 어떻게 된다? 단체 가산점이 이쪽 마이너스 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요거를 좀 유념하셔야 돼요. 요 공식 잘 이해되시죠? 선택 평균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여기 마이너스가 뜨기 때문에 상당히 단체 가산점에서 손해를 볼 수 있다. 요 점을 유념하셔야 돼요. 요게 제일 이번 내용에서 중요합니다. 요거 잘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 또 예를 드릴게요. 만약에 공통평균 25에 선택평균 16인 그룹에서 어떤 애가 88점 받았어. 선택평균 16이니까 엄청 시험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8점 애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친구들은 방금 설명해드린 단체 가산점에서 마이너스 8점을 받게 돼요. 역시 Q점수 80으로 가서 아까 이쪽 72가 80으로 바뀐 이 친구랑 여기 88에서 마이너스 8점 든 80 이 친구랑 나중에 최종 표준 점수는 비슷하게 나올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극단적인 사례랑 이쪽 극단적인 사례를 비교해드리면요. 완전히 이해되셨죠? 단체 가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따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을 보시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이 이 대각선 부분이다. 요거 조금 지저분하니까 모두 지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체 가산점의 실제 의미는 더해준다는 의미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죠. 보정점수.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선택 평균이 공통 평균 대비 지나치게 낮게 나오면 보정을 해주는 것. 너네 미안해 시험이 너무 어려웠으니까 원래대로 돌려줄게. 이런 의미고, 반대로 공통 평균 대비 선택 평균이 지나치게 높게 나오면 시험이 쉬웠던 거잖아요. 그걸 공통 평균에 맞게끔, 원래 실력에 맞게끔, 아까 말했던 3분의 1, 3분의 2 맞게끔 감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유불리를, 요 단체 가산점을 통해서 그 그룹별 유불리를 이게 없앤다는 표현은 좀 어렵고요. 최소화 시켜주는 겁니다. 최소화. 상당히 합리적인 공식이에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자, 요게 이제 단체 가산점의 원리를 설명해 드린 거고요. 자, 밑에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약간 초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자, 이제 6강과 7강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요. 이제 가산점의 원리들을 정리해 드리는 건데, 최종 변환 원점수는 이렇게 됩니다. 공통 점수, 선택에서 받는 총 획득 점수, 이 두 개가 이제 개인 능력이고요. 이게 지금 7강에서 설명해드린 단체 가산 점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요 선택의 개인 점수 부분을 둘로 더 자세하게 나누면 여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눈 거예요. 이해되시죠? 공통 원점수, 선택 원점수, 요 밑에 설명 보세요. 그 다음에 개인 가산점, 단체 가산점, 각각 6강, 7강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단체 가산점이 주인공이니까 개인 가산점 형성 원리는 저번에 6강에서 해드렸죠. 요거는 이제 6강을 보시면 거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죠?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에서 그 둘이 근사한다는 거, 즉 이항분포 BNP와 정규분포
NP, NPQ. 요거 근사한다. 이거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요거랑 비슷한 원리인데 요 단체 가산점의 형성 원리 한번 보겠습니다. 원리.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설명 다 자세하게 해드릴 거예요. 자, 단체 가산점의 형성 원리를 위에서 아까 표를 보니까 너무 어렵잖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어서 그걸 설명해 드릴 건데요. 잘 보세요. 자, 각 그룹의 공통평균 MX죠. MXA, MXB, MXC 각 그룹의 공통평균이 있고 공통 배점과 선택 배점의 비가 있죠. 그러니까 수학 경우 74분의 26, 뭐 국어는 상황에 따라 76분의 24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래서 편의상 74분의 26이나 76분의 24나 전부 3분의 1이 근사하기 때문에 편의상 3분의 1로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통평균을 3분의 1로 계산한 것과 비슷하게 형성된다. 뭐가? 각 그룹의 선택 과목 평균 MY, ABC. 그 다음에 각 그룹의 단체 가산점, 요거는 단체 가산점이에요. 각 그룹의 단체 가산점, 상수라 그랬죠. 단체 가산점. 요거 두 개 더한 거랑 공통평균의 3분의 1배, 오차는 있지만 요거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 나중에 우리 그룹의 가산점이, 단체 가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아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왜 비슷한지 제가 설명해 드리면요. 자, 각 그룹의 선택 과목 평균은 MY죠. 여기는 MY라고 그대로 쓸게요. 중요합니다. 자, 단체 가산점 공식을 보겠습니다. 단체 가산점 공식 보면은 여기 있네요. 여기. 요거 74분의 26 요걸로 할게요. 단체 가산점 공식 어떻게 된다? P분의 Q MX 마이너스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 MY. 이게 단체 가산점 공식이죠. 잘 보세요. 자, 그럼 오른쪽을 전개하면 74분의 26 MX 마이너스 74 시그마 Y 26 시그마 X MY 이렇게 되죠. 오른쪽 전개하면. 그 다음에 MY. 이게 지금 뭐 한 겁니까? 각 그룹의 선택 평균에다가 단체 가산점을 더해 본 거예요. 자, 이거 더하고 나면 자, 보세요. 이 값과 이 값을 더하면 당연히 없어지진 않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시그마 Y분의 시그마 X가 아까도 설명해 드렸지만 26분의 74와 비슷한 값이에요. 이해되세요? 26분의 74와 비슷한 값. 그러니까 이 부분의 오차만큼은 발생하는데 얘랑 비슷하겠죠. 이게 바로 여기 보세요.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부분이 바로 공통 배점분의 선택 배점 곱하기 각 그룹의 공통 평균이에요. 이해되세요? 얘랑 단체 가산점이랑 더한 거 선택 평균과 단체 가산점을 더한 게 MY 부분이 요게 오차겠죠. 요만큼이 요 두 개가 오차가 발생하는데 오차가 요만큼 발생하지만 어떻게 74분의 26 MX와 비슷한 값을 갖는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얘랑 실제로 없어지지 않지만 거의 0. 얼마로 값이 좀 작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같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아진다는 의미보단 비슷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근사값 쉽게 말하면.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결론이 74분의 26도 어차피 오차가 발생하니까 이것도 3분의 1로 생각을 하면 어떻게? 3분의 1 MX랑 요 선택 평균과 이만큼 더한 거랑 비슷하게 형성된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해드리면 어떻게 된다? 3분의 우리 그룹의 공통평균이랑 비슷하게 뭐랑? 우리 그룹의 선택평균 더하기 단체 가산점.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단체 가산점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이제 이해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기는 MX가 아니고 MY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택평균 더하기 단체 가산점. 이해되시죠? 이 오른쪽 부분은 잘 아셔야 돼요. 자, 아까도 설명해드렸지만 오차가 발생한다 그랬죠. 오차가 발생하는데 이 오차가 어떤 원리가 있냐면 표준 편차의 비가 설명해드릴게요. 표준 편차의 비가 26분의 74에 가까우면 오차가 내려가고 오차가 별로 없고 표준 편차의 비가 26분의 74에 26분의 74보다 멀어지면 오차가 커진다. 이런 성질이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결국은 표준 편차의 비랑 배점비를 비교해 가지고 이게 얼마나 가깝냐 뭐냐에 따라서 오차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기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절대 복잡한 거 아닙니다. 자,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럼 요거를 표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표에서 설명해 드리면, 자, 보세요. 25점. 공통평균 25점. 요 3등분 하면 얼마? 3분의 1로 하면 8점 얼마죠? 8점 얼마인데, 얘네 둘이 더해보세요. 지금 얘네 둘이 이렇게.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선택평균과 가산점을 더하면 이거 3등분한 거랑 비슷하다고 그랬잖아요. 8.35, 다 8.8점 얼마 비슷하잖아요. 비슷.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 49점인 팀. 49점 3등분하면 얼마예요? 16점 얼마죠? 16점 얼마? 자, 그러면 맨 위에는 8과 그 선택평균과 가산점 더해보세요. 전부 16점 얼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나마 오차가 좀 작은 편이라서 오차가 물론 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중간 거 한번 볼게요. 중간 거. 얼마 거 볼까? 40좀 볼게요. 40 보면 요거는 3으로 나누면 13점 얼마죠? 13점 얼마. 그럼 요거랑 요거 더해보세요. 다 13점 얼마, 13점 얼마, 다 13점 얼마지. 이렇게. 제 말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 단체 가산점 형성 원리 아까 전에 이제 뒤에서 설명한 다음에 다시 알려드리겠다는 게, 공통 배점의 선택 배점 곱하기 공통평균 mx, 지금은 그냥 제가 대략 3분의 1로 했죠. 3분의 공통평균이 비슷하다. 근데 아까 뭐랑 비슷해? 각 그룹의 선택평균 더하기 각 그룹의 단체 가산점. 요건 단체 가산점의 뜻입니다. 이해되셨죠?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요거 이제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마지막으로 설명해드리고 이제 다음 강좌로 넘어갈 건데요. 자, 예시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시 잘 보셔야 돼요. 자, 어떤 그룹의 공통평균이 45가 나왔어요. MXB라고 할게요. 그냥 의미상. 그 다음에 다른 그룹의 공통평균 MXA가 30이 떴어요. 어차피 예를 드는 거니까. 자, 그러면 자, 아까 뭐 여기 위에 공식 보세요. 아까 뭐라고 했지? 공통평균 곱하기 3분의 1, 대략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걸 아이스크림 컵이라고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컵. 우리가 이제 뭐 친구들이나 자녀들 생일 있으면 아이스크림 가게 가가지고 이렇게 컵에 담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3분의 공통평균 MXB 15짜리 컵이 준비가 되고, 얘도 3분의 공통평균, 얘는 10. 요 크기의 아이스크림 컵이 이렇게 준비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자, B그룹에서 시험을 봤는데, 선택시험을 봤는데, 선택시험 보는 것만큼,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선택시험 보는 것만큼 MYB가 형성이 되고, 여기서도 선택시험 보는 것만큼 MYA가 형성이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요 형성이 되는 거를 선택평균 샤베트라고 할게요. 선택평균 샤베트. 선택평균 샤베트를 담고 나면 위에 공간이 남죠. 여기를 이제 가산점 봉봉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가산점 봉봉으로. 그러니까 단체 가산점.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도 딱 보자마자 아이스크림 컵이 큰 쪽이 유리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크면은 유리하겠죠. 단체 가산점이 클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까 크다는 게 이 표에서 요 왼쪽 아래쪽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무조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컵이 준비가 됐는데, 왼쪽 그룹은 선택평균이 14가 뜨고, 오른쪽 그룹은 선택평균이 만약 8이 뜰 수 있죠. 이건 모르는 거죠. 그 그룹 애들의 실력에 따라서 또는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자, 그랬을 때 왼쪽은 가산점이 플러스 1, 단체 가산점이 플러스 1만큼 붙는 거고, 오른쪽 팀은 가산점이 플러스 2만큼 붙는 거예요. 왜냐면 컵이 10이 준비되어 있는데 선택평균이 8이 나왔기 때문에 무조건 그 공통평균이 높다고 해서 단체 가산점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준비되는 컵이 큰 것 뿐이지, 그 컵에 들어가는, 미리 들어가는 선택평균이 얼마만큼이냐에 따라서 단체 가산점은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다, 알 수 없다. 이해되셨죠? 근데 딱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가는지 알겠어요. 선택 과목 평균이 높을수록 단체 가산점은 내려간다는 거 알 수 있고, 만약에 컵보다 오버되면, 컵이 15인데 선택 평균이 만약에 16이 뜨면 단체 가산점 마이너스 1 뜨는 거예요. 아까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평균은 무조건 공통 평균의 3분의 1에 맞춰주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선택 평균이 올라가면 단체 가산점을 이용해서 내려주는 거고, 선택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선택 평균이 내려가면 단체 가산점을 이용해서 다시 올려주는 거예요. 뭐에 맞게끔? 그 그룹의 공통 평균의 3분의 1에 맞게끔, 이번 시험 기준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게 하지만 물론 상식적으로는 공통 그룹 평균이 높아서 이 아이스크림 컵이 약간이라도 큰 게 낫겠죠, 심리적으로.
이해는 되시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공통은 어차피 모든 그룹이 같이 똑같은 시험을 보니까 그렇다 쳐도 뭐 난이도가 높건 낮건 별 의미는 없다고 쳐도 만약에 내가 속한 그룹의 선택 시험이 지나치게 쉽게 나오면 잘 들으세요. 지나치게 쉽게 나오면 이 방금 그 아이스크림 컵에서 설명해 드렸지만 이 우리 그룹의 선택 평균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단체 가산점이 상당히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상위권 친구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선택 시험이 너무 쉽게 나와도 그 그룹이 단체로 어깨 동무하고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고려해서 시험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뭐 알아서 이제 조절을 하겠지만 이해되셨죠? 그리고 선택 시험의 평균이 이제 낮으면 즉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이제 나머지는 단체 가산점으로 보상해 주니까 너무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해하셨나요? 자, 이렇게 6강에서 개인 가산점, 7강에서 단체 가산점 원리를 설명해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8강에서는 이 두 개를 합친 가산점 함수를 분석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뭐 6강, 7강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산점 함수가 제일 중요한 그 가산점 내용이니까 다음 강의도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